안녕하세요. 요즘 파지의 임현주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두 미남 미녀인데요. 혹시 미스터 코리아, 미세스 코리아의 대표인지 착각할 정도로 미남 미녀이십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파주에서는 올해 2월에 마지막으로 왔었던 것 같은데 2014년 이후로 간간히 왔었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액션 원 코리아라는 해내외가 같이 하는 풀뿌리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정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일 크리스마스죠? 저는 통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 크리스마스. 성함하고 아니,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머릿속에 통일밖에 없어. 네, 저는 행당동에 살고 있고요. 네, 이기묘라고 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통일이 안 되는지, 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지가 한편 궁금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내 그다음에 그 외에서 이제 풀뿌리 통일 운동을 하시는 단체 두 대표님을 모신 셈인데요.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요 근래에 이제 평화부지사가 평화 통일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판문점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유엔사라는 데서 반대를 해갖고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화부지사가 평화놀이 바람찬 벌판에 임시 막사를 세워서 집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가 찬 일이죠. 그래서 그때 유엔사가 도대체 뭔데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행정관사를 임시로 쓰겠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가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유엔사가 가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들이 다 깜짝 놀라고 저희도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예. 네, 어째서 가짜입니까? 유엔군 사령부라고 우리가 이제 줄이지 않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유엔의 군대인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휴전 협정했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유엔의 공식 기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엔사라는 것이 이제 한국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미군이 주도하는 통합군으로 창립이 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유엔의 공식 기구인 것처럼 지금까지 공식 기구인 것이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 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75년에는 유엔에서 유엔사를 해체해라 이런 결의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유엔의 공식 기구라면은 유엔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통수를 받는 조직입니다. 근데 왜 유엔사라는 이름을 내걸어서 마치 뭐랄까 유엔의 정신? 유엔의 세계 평화 유지 군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마치 이게 유엔의 공식 군대인 것처럼 속여온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게 돼서 우리도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네. 작년 4월부터 이제 여러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 캠페인이라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셨는데 저희는 요번에 평화부지사의 임시 집무실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내정 간섭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4.27 이후에 이제 남북이 철도를 잇기 위해서 철도 사전 조사 사업을 하는데, 남측 대표단이 이 DMZ 지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유엔사가 불허를 했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을 외국에서 오신 손님하고 같이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유엔사가 불허를 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저는 유엔사를 이제 개인적으로 맞닥뜨린 경험이 있는데 2015년에 세계 국제 여성 평화 활동가 30명이 북에서 워먼 크로스 DMZ라고 그래가지고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걸어서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전 세계에 선포를 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2분을 포함해서 30명이 평양에서 4박 개성에서 2박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제 걸어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를 막아서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대표단들이 나가서 우리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평화 활동가들이다. 그냥 조용히 걸어갈 테니까 우리를 가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간 이해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안 된다라고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걷지는 못하고 버스를 타고 타고 내려갔죠. 경원선 도로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미국식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누군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들이 유엔사의 군인들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2015년 위멘 크로스 DMZ 그거 하기 전에도 네, 사실 몰랐던 거고. 그때 예. 근데 사실은 그때 막아쓴 거예요. 75년도에 유엔에서 네, 유엔사라는 해체. 이름을 쓰지 말라 해체하라고 했었는데도 예. 그러니까 진짜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저만 해도 작년부터 알게 됐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가 그럼요. 이번에 네.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부지사가 하면서 왜 우리 땅인데 책상 하나도 못 옮기냐 이렇게 해서 많이 아시게 됐을 거예요. 판문점의 행정 주소가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판문점 주소가 행정구역 자체가. 근데 왜 자기네가 오지 못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요, 진짜. 그래서 가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실제로? 어딜요? 통일대교와 아. 부지사 방문을 했을 때. 그야말로 우리 땅인데 또 우리 겉으로는 우리 군인이 그기는 것 같으니까 뭐 우리 대통령이 지시하는 거라든지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을 그쪽에서는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겉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미국의 작전 지휘권 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이제 왜 남의 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하나 더 쓰고 있는데 그 모자가 바로 이렇게 유엔사라고 하는 모자죠. 지금 미팔군 사령관은 모자를 2개를 갖고 있다 그래요. 편의적으로 어느 때는 이제 미군의 입장에 모자를 쓰고 있다가 왜 미군이 거기서 나와? 라고 하면 갑자기 유엔사 모자를 바꿔 쓰면서 이거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전 유엔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다가 이제 알아보면 유엔에는 군대를 둘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유엔은 뭐 아시는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 피해를 더 이상 재발하지 말자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유엔은 군대를 둘 수가 없는 것이고 유엔은 한 번도 군대를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들었다고 해봐야 미국이 이제 주동해서 만든 사례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암만 최대한 허용한다 하더라도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군이 유엔 깃발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정전협정이 되고 평화협정이 이행되면 바로 그 사용은 중단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쓰는 거에 대해서 참다 못한 유엔이 75년 이제 총회 결의를 통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결의를 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슬그머니 이제 꼬리를 감추는 듯하다가 계속해서 미군의 이름으로만 나설 수가 없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유엔사 깃발을 이제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어느 때는 미군으로 어느 때는 또 다시 유엔사로 이렇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하는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군이 하는 게 아니라 유엔사가 하는 건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하여튼 우리는 통일 교육도 안 시키고 역사 교육도 안 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연합 사령관도 되고 네. 유엔사라는 이름을 쓰는데 유엔사라는 이름은 쓰면 안 되는데 그 말하자면 이거 사기죠? 그렇죠. 그렇죠. 명백하게 가짜고 사기죠. 네, 그래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 캠페인이라는 네.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유엔사의 정체와 문제점에 대해서 소책자도 있고 많은 그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따따 예 네. 페이크 unc.org인데 여기 밑에 자막을 네, 자막으로 좀 넣어보도록 처리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AOK라는 단체의 대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단체는 언제 몇 년도 정도 된 단체인가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해외와 국내가 같이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풀뿌리 시민운동인데요. 2013년 봄에 LA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바로 다음 달에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LA 서울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기반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이제 그룹이 있으면 뭐 지구촌 어디에 있든 자기의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SNS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화한 그런 통일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AOK가 유일하지 않은가 싶은데 AOK 한국이라고 2018년에 서울시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졌고요. 우리 이기묘 대표님이 이제 상임 대표를 그때부터 맡으셨고 맡아서, 네. 이제 저는 AOK 한국이 일이 점점 많아져서 원래는 이제 LA에 사는 사람인데 요즘은 한국에 더 많이 한국에서 더 그러니까 많이 시간을 1년에 보내고 반은 LA에서 1년에 반은 한국에서 한국이 더 많이 한국이 길어졌어요. 이게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AOK라는 그 이름은요. 네이밍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좀 이름은 액션 원 코리아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의 코리아를 하나의 조국을 행동할 그러니까 행동과 실천을 위해서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이름 좋잖아요. AOK. 저희 정현지 대표님과의 관계는 저희 그 파주 제주 평화 포럼이라고 해서 민통촌 안에서 저희 포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고 예. 높낮이 없는 세상. 모두 이름이 너무 좋아요. 단체 이름이. AOK도 좋습니다. 네. 그 지금 그러면은 뭐 규모가 회원수나 뭐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일단은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시작한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다른 단체처럼 이렇게 뭐 회원 가입자를 꼭 써야 되고 막 이렇지는 않는데 네네. 이제 페이스북 기반으로 해서는 전 세계에서 한 2,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런 오프라인 활동은 LA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뭐 회원 수를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200명. 네네. 그리고 이기묘 대표님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그 네? AOK 활동 관련해서 상도 받으신 소식 네, 들었는데 네, 네, 예. 네. 자랑 좀 해보세요. AOK 한국 이름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2회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이제 주관하는 평화통일 교육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하면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서 올해 두 번 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제 선정이 돼서 하여튼 많은 단체들이 또 다 열심히 해 주었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도 했지만 하여튼 운도 좋았는지 두 번 연속 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마치 심사위원 같은 네. 굉장히 말하는 추가. 근엄하게 말씀하시죠. 하여튼 저 참가한 단체는 작년의 경우는 아마 30개 단체 중에서 2등을 했고요. 네네네. 올해는 이제 부문별로 이제 더 분류해서 했는데 22개 단체에서 3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등수 그래서 2등에서 3등으로 가시면 내년엔 1등 안 하시면 안 되겠네요. 이제 부문별로 보면 작년에는 일반 통일교육형으로 했고 올해는 이제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산가족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한과 고통의 세월을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것들이 잘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공동 대표 중에 뉴욕에서 오랫동안 연극 연출을 하시다가 이제 국내 활동하신 김은희 대표라고 계신데요. 그냥 말로 하는 연극이 아니라 비언어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그냥 순전히 몸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하지 그러면 않고 세계 몸으로만. 어가 되네. 그쵸. 네네. 그대로. 네. 언어가 다른 네. 외국인도 네. 외국인도 보고 보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행당동 115번지라고 유튜브에 찾으시면 네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분단의 역사나 이런 건 이제 뒤에 배경을 활용해서 하는데 보신 분들이 많이 놀라워하세요. 어떻게 언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순전히 이렇게 몸짓에 의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참 그래서 좋은 기획이네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꼭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그냥 서울시에서 공연했지만 이제 장차 뭐 내년이나 후년에는 저희 좀 파주에도 초대를 하고 국제적으로도. 네, 뭐 베를린 같은 데서 한번 공연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전국 각지나 해외에서도 유치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네네. 저희도 파주에서도 유치하도록 하고요. 네. 혹시 이기묘 대표님은 연극에 안 나오셨죠? 네, 저는 이게 못 나오실 것 같아요. 막 너무 근엄하셔갖고. 아니 근데 이기면 대표님이 네. 성함 같이 너무 기묘하신 분이라서요. 네, 저는 이제 그 연극에 소재되는 것이 이제 저희 집안의 이야기가 돼서 이제 소재를 이제 제공했고요. 연극의 예. 스토리의 소재가 원 소재가 그러니까 네. 이기면 네. 대표님 집안이 저희 집안 이야기였고 70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행당동을 이제 못 떠난 이야기. 저희 이제 부모님이 원래는 이제 북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아버님의 이제 고향은 바로 요 임진강 건너 네. 개풍 땅이에요. 개풍, 예. 개풍. 거기 38선 이남이었었죠. 근데 전쟁 후에 휴전선이 내려오면서 우리는 피난을 간 일이 없는데 휴전선이 중간을 막으면서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칠남매의 막내 혼자 남쪽에 남고 칠남매의 6남매는 북쪽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북쪽에 살게 되면서 그분들이 막내가 행당동 115번지에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분 중에 한 분이 어디 꼼짝 말고 있어 언젠가 만날 테니까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까지 거기 사시다가 전쟁 중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살면서 겪었던 애환까지 해서 그 연극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 꼭 봐야겠네요. 짠하네요. 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네, 상황. 네. 근데 최근에 그 한참 좀 남북 관계가 풀어지다가 최근에는 조금 많이 경색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활동하시는거나 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분단이 뭐 남북이 합의하거나 뭐 싸워서 분단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 해방되고 나서 뭐 소련군과 이제 미군이 점령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미소는 세계를 대립하는 이제 두 강대국이었는데 둘의 불화가 남북의 불화로 이제 승계가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대리전격이기도 합니다. 적대 감정이 그대로 남아서 둘은 남북을 통해서 서로의 화를 이제 풀었는데 그 상황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작전지휘권까지 포함해서 남북이 무언가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그 방해하고 들어오는 쪽이 미국이고 미군이고 또 거기에 그것도 부족해서 가짜 모자 유엔사 모자까지도 쓰고 방해하는 미국 때문에 남북 관계는 그대로 두면 얼마든지 관계 개선이 돼서 지금 거의 통일에까지 이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미국의 경제 체제가 있어요. 바로 무기를 팔아서 배를 불리는 군산 복합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정치 자금을 엄청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신세를 지고 있어서 그걸 외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힘을 무기로 한 정치 체제에서 그 영향을 받는 우리 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남북 정상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최근에 약속한 건 안 지키고 그 45년, 48년 그때 미군과 그 맺은 뭐 한미동맹인가 그것만 그렇게 끼고 돌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은 참 그 어설픈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꾸 그래서 이제 그 안 되는 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남북 정상 합의 약속을 지키라는 비준을 한다든지 네, 국회 법률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됐다면 그거 하나로 그 안에는 국가보안법을 능가하는 그 서로의 신사 협정들이 있고 이번에 뭐 대북 전단 그 금지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북 전단은 이 남북이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전쟁 행위거든요. 총을 쏘는 거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쪽에서도 네. 만약에 아니,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을 토대로 해서 뭐 모두 개모를 한다든지 학살을 한다든지 서울을 불바다를 만드는 그런 전단을 보낸다고 하십시오. 우리 군대 가만히 있으면 되나? 네, 네. 그런 행위는 그건 전쟁 행위로 봐야지 표현의 자유로 보는 자체가 네, 네. 잘못된 것이고 맞습니다. 그건 네. 언론의 그래서 저희 특히 반통일적인 언론의 적대 행위입니다. 네네 우리 특히- 적경지인 파주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예. 구체적으로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네. 또 네, 당연하죠. 대북 전단 때문에 생계도 위험하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계속 그 반대 시위도 했었고 그다음에 성명도 내고 그런 활동들을 파주 지역의 단체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통과가 돼갖고 다행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기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 정상이 합의됐던 남북 공동 성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국회의 비준을 거치고 또 이걸 뒷받침해주는 법률. 법적인 토대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냥 외교는 행정부가 알아서 하고 국회는 남을 나라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네. 면에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까 제가 대표님이 일을 안 하네. 미국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 보시기에 요번에 클린턴이 떨어지고 바이든이 트럼프, 됐잖아요. 트럼프 바이든. 떨어지고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아니, 뭐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그거는 네. 그 점쟁이 속아닌 것 같고요. 네. 둘 다 그렇죠,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잘할 턱이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좀 잘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한 건데 전 그건 뭐 꿈이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 뒤에 그렇죠. 배우가 뭐 의회도 거쳐야 되고 또 기업들도 봐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무기 팔아먹는 이 군산복합체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네네. 모든 돈이 거기서 나오는 지배 체계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고 결국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는데 미국의 눈치를 봐갖고는 우리 남북 관계가 좋아질 턱이 없습니다. 걔네는 남북이 적대 관계에 있어야 계속 무기를 살 수 있고 그래야 미국이 돈을 벌 장사를 할 수밖에 수 없는 구조인데 그걸 뻔히 아는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주 자립하는 군사 경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권자의 뜻이 어디 있냐면 평화 통일에 있다고 하는 거는 뭐 분명한 건데 왜냐면 남북 관계가 지금 그 안 좋을 때는 국민들마저도 지금 시름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남북 정상 합의하고 할 때 70-80%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주권자의 숨어있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남북 정상 합의를 이행해 나가고 하면 하다못해 뭐 미국의 반대가 있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그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들이 좀 준동을 하겠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버텨 나가면 저는 전 세계의 평화 시민들이 우리의 뜻을 지지해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통일 단체들은 사실 많은데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 그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위에 떠 있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풀뿌리에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통일 운동은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부족하고 네, 예, 정말 예. 그런 의미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풀뿌리 통일운동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우리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런 주인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에는 어떻게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액션 원 코리아 운동을 하면서 OK 캠페인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 코리아의 약자가 하필 OK인데 네. OK는 이제 좋다라는 뜻이고 네네네. 지구촌 어디에서나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OK를 사람들이 쓸 때마다 아 OK는 원 코리아야 이렇게 지구촌의 이제 통일에 대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자 이러는 건데 통일 박수를 한번 고안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새해부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남과 북이에요. 네, 네. 손뼉을 네, 네. 남북이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손뼉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만나. 남북이 자꾸 만나는 데인데 손뼉은 누가 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쳐야죠. 네. 내가 쳐야지 남북이 만나죠. 네. 몸통은 내가 돼야 돼요. 네. 내가 남북이 만나게 해줘야 돼요. 네. 우리 국민들이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남북이 만나라. 아. 남북이 정상이 만나서 무엇을 해라. 라고 오히려 명령할 수 있는 몸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남북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몸통이 따라오라는 식이었어요. 이때까지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풀뿌리 미니 통일의 주인이 되자, 몸통이 되자. 이거를 지금은 그냥 잠깐 요거로만 했지만 더 좀 다채로운 방식으로 통일 박수를 좀 고안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멀리 바로 바다가 접경. 보이는 땅이고 네네. 정말 그 분단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우리 상상력이나 가능성을 제한시키고 있는지를 이 접경 지역은 더 많이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대시 선생님이 뭐 철조망 600리 이런 영화도 파주를 배경으로 해서 구상을 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파주 시민들과 신년에는 뭔가 좀 신나는 그런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풀뿌리 통일 운동을 좀 작게라도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사실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는 네. 나라의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라고 나온다. 하는데 네. 우리가 주인인 노릇을 해야죠. 맞아요. 네, 방법이 지금 없더라고요. 네, 지금 전국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 전국을 헤쳐 나가야 되고 이 미국 그 이기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회방을 뿌리쳐 나가는 게 우리 스스로여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27 그 평양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리는 의미로 4.27 인간 띠입기 운동을 2년 전에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민이 나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가슴 뜨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윗사람 대통령이나 원수들이 하는 거, 그다음에 정치인이 하는 거 이거하고 별도로 우리가 주인인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특히 이렇게 해외에서 살면 그게 너무 간절한데요. 항상 물어봐요. 너 노스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남한, 북한을 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코리안일 뿐이지. 남한 북한으로 쪼개진 코리안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살면은 이게 정말 하나된 코리아를 우리 생애 내에 가지고 싶은 그 염원이 정말 간절합니다. 네네. AOK 이름도 좋고 액션 원 코리아 얘도 좋네요. 예. 좀 아까 노창현 기자님이 장기수 어른 그 박종린 선생의 송환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남북이 어느 날 갈라진 원인 자체가 우리 뜻이 아니라 외세의 일제 침략에 이어서 해방 이후에 또 미국 일제 침략도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배후 조정에 의한 카스트라테부터의 일한 거죠. 그렇게 적대를 시키다 보니까 적대를 붙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가보안법이고 그거를 또 지키다 보니까 적대가 되고 적대가 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또 옹호하는 독재 쿠데타 정부가 계속 들어서고 하면서 민주가 파괴되고 평화가 파괴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이 안 돼도 평화만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대로면 좋다, 전쟁 안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산 가족의 만남은 이산 가족들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산 가족들이 분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가해가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그 가족이 왜 헤어져서 왜 못 만나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갈라서 있어야 됩니까? 평화라고 하는 거는 일정 개념에 대해서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결국 그분들은 이래요. 도대체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산가족 세미나를 하면서 황해 연백에서 바로 옆에 있는 강화 교운동으로 이제 오신 분이 하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오히려 전쟁 중에는 거기가 평안했는데 정전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그 2년 동안 미군의 폭격기가 계속 정전, 맞아요. 폭격을 했고 또 바다 쪽에서는 연합군의 한포 사격이 있어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눈 뜨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몇 개 집이 없어지고 몇 개 집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반이라도 살아남자라고 해서 이제 피난을 온 분이 이제 그분이었습니다. 뭐 북이 싫고 남이 싫고 한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피난민이 생긴 거지. 뭐 정치가들이 남이 싫어서 온 사람 싫고 북이 싫어서 온 사람 싫고 이거 다 왜곡된 거짓말들입니다. 하여튼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남에서도 살고 북에서도 사는 현상이 됐어요. 그걸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나야 되고 만나는 건 인륜이고 인권이지 그것은 무슨 남북의 어떤 정치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막는 국가보안법은 잘못됐다. 그거는 몰상식한 법이고 양심을 저버린 법이지 그게 무슨 안보를 국가를 지키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를 망치는 법이고 사람들을 이제 정신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그런 거는 없어져야 돼요. 전 상식과 양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 거지. 요즘 또 진보와 보수란 얘기하는데 아니 반통일 반평화가 어떻게 보수입니까? 그거를 통일하자는 게 왜 진보입니까? 저는 그거는 상식과 양심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고 그걸 막는 건 범죄자의 목소리예요. 이게 막그 가만히 터졌어. 텐션이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너무 얘기, 열정이 넘치셔서. 맞아요. 이런 얘기를 일상의 소재로 자꾸 얘기를 네, 해서 네. 야 재밌게 북한이랑 같이 놀 얘기 볼까? 뭐 다음에 우리 수학여행 평양 갈까 개성 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자꾸 할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이렇게 맺힌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답답하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죠. 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흐르는 거를 어떤 제도든 어떤 이념이든 막으면 안 된다. 그래 그것이야말로 비인간적인 것이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파주 시민들이 2021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파주 시민들이 앞으로 통일운동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있으면 당부 말씀, 부탁 말씀 이렇게 겸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는 뭐 하여튼 뭐 파주는 하여튼 모든 애환을 다 겪고 있는 지역이고 남북 관계 어려움 그 다음에는 어떤 희망과 꿈까지도 같이 갖고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파주가 잘하면 정말 평화가 올 수 있고 통일이 당겨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번영이 올 수 있습니다. 파주는 통일의 핵심이고 통일의 씨앗이고 모두의 지주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하여튼 잘해주세요. 통일 크리스마스. 네네. 정현지 대표님도. 네. 파주에는 또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단체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예술가들 모임이란 평통예모라는 단체도 한 100명이 넘는 설치미술가, 행위예술가 또 미술 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신년에는 파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뭔가 일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가요로 보는 요즘 트로트가 너무 유행이니까 네, 네. 가요로 보는 분단 백년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가요를 중간중간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 분단 역사를 이렇게 신금을 울리면서 누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네. 그래요. 그거 괜찮네. 뭔가 해봅시다. 네네네네. 네. 저는 예전에 저희 신문을 할 때 뭘 했냐면 미리 보는 통일이라는 연재 코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 여자랑 남쪽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네. 그다음 교육에 대해서 네. 서로 알콩달콩 하는 거야. 네.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남해에서 전하고 내가 북한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문화적 격차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소재로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통일이. 네, 그렇게 정말 일상에 네, 와닿는.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상의 얘기 속에 네, 통일을 네. 녹여서 이제 네. 미리 보는 통일이라는 걸 연재를 한 기획을 했는데요. 네. 기획을 했어요. 왜냐면 이 스토리를 만들려면 네, 네. 북한 얘기도 풍부하게 알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획을 갖고 이제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안 됐어요. 네. 이걸 받침할 사람을 못 찾아가고 못 네, 우리 이제 했는데 로창강 기자님도 파주에 가깝게 사시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는 통일처럼 해서 재미나게 북평양 애들이 이제 파주에 공릉에 수학여행을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가는 파주 애가 여기 저기 뭐지 시청을 어디로 가? 이렇게 물어보는 일도 생기고 이렇게 재미난 통일이 자꾸 이렇게 막 수다거리가 됐으면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통일이 돼야 자연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네. 반목이 없어집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즐거운 통일 얘기를 했는데요. 미리 보는 통일을 꿈꾸면서 2021년도 잘 보내고 그래서 미리 보는 통일이 조금 더 땡겨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통인 우리가 남과 북이 만나게 하는 통일 네. 박수를 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인 우리가 남과 남과 북이 북을 만나게 한다. 통일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